안녕하세요. 소리사랑방의 낭독자 은성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내용은 정혁종 작가님의 중편소설 내 여친은 러시아 아가씨로 흑수저 청년이 금수저 러시아 아가씨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고군분투기로 로맨스, 액션, 성공담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본 도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중고차를 살아온 러시아 아가씨, 납치와 폭행, 애절한 사랑과 사회 확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는 러시아파와 라도파의 결투, 인생 역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중고차를 살아온 러시아 아가씨. 어느 초여름 점심때 미모의 러시아 아가씨가 봉고차를 끌고 와 차 점검을 부탁한다. 이때까지 이 여자의 이름은 모르나 지난 6월 초순경에도 한 번 왔었기에 구면이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왔던 아가씨네요. 네, 두 번째 옵니다. 얼핏 봐도 러시아 미인으로 금발머리에 수려한 이목구비, 풍만한 가슴과 커다란 히프의 글래머 몸매였다. 이 차는 그때 차가 아닌데요. 네, 그때 그 차는 아니에요. 이 차도 지난번처럼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수리도 해주세요. 서툰 한국어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다. 잠시 후에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이름은 옥사나이고 거주지는 모스크바인데 무슨 사유로 여기 부산까지 왔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 한수 얼결에 자기 이름은 김한수라고 대답했다. 식사하셨나요? 제가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어서 불기 전에 먹어야 합니다. 점심 못 먹었어요. 가능하시다면 저도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시겠어요? 뜻밖의 주문을 해달라고 하여 한수는 순간 당황했다. 아이고, 지금도 늦은 시간인데 점심도 못 먹었다면 배가 많이 고프시겠네요. 당장 짜장면을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수는 짜장면을 먹고 옥사나는 저편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을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있었다. 곧바로 짜장면 한 그릇과 군만두 한 접시가 배달되었고 한수는 옆에 앉아 후식으로 군만두를 같이 먹게 되었는데 괜시레 마음이 떨려서 젓가락질이 원활치 못하였다. 혹시 중고차를 사서 파시나요? 네,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아서 시작했습니다. 여자분이 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뭐 어렵겠어요. 차를 볼 줄 알고 바가지 쓰지 않고 매입해서 러시아로 운송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곳곳에 난관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옥사나가 불쑥 나이를 물어본다. 사장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요? 28살입니다. 어쩐지 저는 27살이에요. 아, 그래요? 체격이 커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군요. 뭐 28살이 한국 나이라고 해서 서양 나이랑 비교하려면 한 살 적어집니다. 그러면 27살이 되는 셈이죠. 아, 한국 나이라는 게 따로 있군요. 그럼 몇 년생인데요? 땡땡년 3월생입니다. 어머나, 그래요? 저는 땡땡년 7월생입니다. 같은 나이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제가 몇 달 앞서 태어났으니 오빠인 셈이죠? 잘 되었네요. 제가 사실은 한국어를 많이 배우긴 했어도 존댓말에는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구처럼 반말로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 좋지요. 그럼 친구처럼 우리 말 놓기로 해요. 그럼 호칭은 김 사장님이라고 하고 말은 놓을게.
야,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좋은데? 한술은 기분이 매우 유쾌해졌다. 이런 미녀와 친구처럼 지내게 된다면 이 얼마나 행운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둘은 반말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2. 납치와 폭행. 옥사나가 세 번째로 중고차를 사서 수리를 의뢰한 때였다. 옥사나는 이번에도 한수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가서 차를 맡기고 점검과 수리를 위해 기다리다 보니 저녁때가 다 되어서 저녁을 사 먹고 호텔로 가려고 하는데 한수가 일을 하다 멈추고 불쑥 옥사나에게 물었다. 옥사나, 저녁 아직 안 먹었지? 응, 그러지 않아도 배가 고파서 저녁 사 먹고 들어가려고 해. 그럼 나랑 같이 먹고 가자. 그래, 호텔로 돌아가야 할 테니까 호텔 가까운 데서 먹고 가자. 호텔이 어디야? 저 위쪽 힐 호텔이야. 힐 호텔은 언덕에 있는 호텔로 교통으로 볼 때 조금 불편한 곳에 있는데 호텔비가 비교적 저렴해서 외국 관광객이나 배낭여행자들이 자주 오는 곳으로 어느 여행책자에 소개되어 있는데 한수는 지금껏 그 책을 찾아보지 않았다. 그 책은 로니 플래닛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안내서로 한국어판도 수판되고 있었으나 궁색하게 살아온 한수는 지금까지 해외여행은 단 한 번도 가보질 못했기에 여행 안내서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비행기도 한 번 타보질 못했다. 제주도에 갔을 때도 부산에서 출항하는 배를 타고 갔다 왔었으니 어찌 그런 여행 책자에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그만큼 한수는 사는 것이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쁜 세월이라 여행 책자에 관심 줄 여력조차 없었던 것이었다. 언덕배기에 있는 힐 호텔은 로비가 있는 현관은 1층에 있었고 3층에는 작은 후문이 있어서 그 위로도 도로가 있었다. 옥사나는 3층의 305 호실에 투숙하고 있었기에 늘 택시를 타고 3층 후문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곧바로 룸으로 들어간다.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있네. 어딜 가나 저녁은 먹어야지. 나도 늘 저녁 사 먹고 들어가야 해. 어때 같이 먹자. 좋아. 매일 혼밥하기도 탐탁지 않은데 그럼 뭘 먹을까? 옥사나가 마음에 드는 음식 아무거나. 난 돼지 식성이라 아무거나 잘 먹어. 겉보기엔 돼지같이 안 생겼는데 먹을 때는 돼지처럼 먹어. 돼지인가? 그런 셈이야. 느닷없이 돼지라는 단어가 나와서 분위기가 일도만큼 누그러졌다. 둘은 몇 마디 더 하다가 소주 안주 겸 소곱창과 햄이 들어간 부대찌개 집으로 갔다. 옥사나는 처음 먹어보는 뜨끈한 부대찌개라며 입을 한방만하게 벌리며 먹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웠다. 둘은 그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면서 소주도 마셨다. 옥사나의 아버지는 무슨 국가 공무원이고 자기는 대학교까지 나와서 일반 회사도 다니고 무역회사도 다녔다는데 월급이 너무 작아서 개인 오포상을 운영하고자 알아보던 중 의외로 코리아의 중고차를 수입해서 팔면 마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봉고차 3대를 사서 수리한 후 러시아에 가서 팔았고 두 번째 방문 때는 5대, 이번에도 5대를 사서 러시아에 팔 계획이라고 했다. 그녀는 큰 돈도 없었고 누구에게 스폰을 받기도 어려워서 대략 3대나 5대에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중고차 매입을 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중고차 한 대 구입비 4, 500만 원에다가 수리비 100만 원 안팎으로 하면 5, 600만 원인데 이렇게 구입한 중고차를 블라디보스톡이 아닌 모스크바까지 운송하여 판매를 하면 운송비 이상 마진이 남는다고 하였다. 차량 한 대당 마진을 200여만 원으로 계산하면 5대에 1,000만 원 이상 남게 되는데 2달에 한 번씩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판매 이익은 러시아에서의 봉급쟁이 10배가량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업이 커져서 1년에 100대만 수입해서 팔게 되면 자그만치 대략 2, 3억 이상이나 되는 거금이 되는 것이었다. 아, 그러니까 곳곳에 중고차 산다고 광고물을 붙여 놓았구만. 진짜 큰 사업이 되겠네. 이론이 그렇다는 것이지. 1년에 100대는 불가하고 아마 3, 40대는 가능할 거야. 혹시 큰 매매상은 모르지. 그렇게 판매를 하는지. 걔들은 싸구려 저가품도 마구 사서 제대로 손도 보지 않고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한국차 전문 수리점도 여러 군데 있어. 그렇겠네. 그럼 옥사나도 블라디보스톡 사정도 잘 알겠네? 잘 알진 못하고 몇 번 둘러보았어. 내가 그쪽으로 연기했다가는 경쟁이 심해서 못 해먹겠더라고. 그래서 남들이 귀찮고 멀다고 하는 모스크바로 정한 거야. 집도 마침 모스크바에 있고. 아, 그렇구나. 둘은 첫 만남의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옥산나가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된 것은 그녀가 어려서부터 한국 강팬이었기 때문이다. 케이팝 한국 드라마 보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살기 좋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대학교 때는 한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방학 때도 2번씩이나 한국으로 여행 왔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수는 대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들기 일쑤이다. 요즘 세상에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는가. 대부분 가는 대학을 한수는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수의 집안은 매우 공공했다. 아빠는 거의 막노동이나 다름없는 일용직으로 전전하다가 한수가 중학교 3학년 때 시름시름 앓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엄마 혼자서 자갈치 시장을 돌아다니며 생선 장수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며 자식들을 키워야 했다. 한수 동생인 진수는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을 갈 수 없었고 이에 반해 한수는 아예 공부에 관심조차 갖지 않아 대학은커녕 실업구에 있는 자동차 학과에 겨우 진학하여 자동차 수리 기술을 배우고 카센터에 가서 몇 년 근무하다가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끌어모아 여기 변두리의 카센터를 인수받은 것이었다. 어른들 말씀으로는 차들이 내구성이 좋아져서 웬만하면 사소한 고장이 나질 않아 해마다 수많은 카센터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때에 한수는 오히려 카센터를 시작했으니 그야말로 하루하루 겨우 보내며 쓴맛을 보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은 술이 들어오는 차가 한 대도 없는 날도 많았었는데 그런 날은 저녁 때만 되면 쓰디쓴 소주 생각만 저절로 났다. 하지만 아빠가 술로 인해서 간암이 생겨 돌아가셨기에 소주를 많이 마시지는 않았고 그저 마음만 다지며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다. 한수의 어린 시절은 생각할수록 불운했다. 특히 아빠가 아프시니 한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가 죽어갔고 결국 자리에 누우셨고 그때부터 엄마 혼자서 자갈치 시장의 노점에서 생선 장수를 하셨기에 엄마에게 생선 비린내가 심하게 배어 있었으니 한수는 생선 냄새 나는 엄마 곁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다. 아빠는 백약이 무약이라고 별다른 차도 없이 결국에는 자리에 들어 눕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한수가 중학교 3학년 10월에 돌아가셨다. 그때 남동생인 진수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생선을 팔 수 있기 때문이었고 느닷없이 아빠를 모시고 응급실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창 사춘기 때 이런 일을 겪은 두 형제는 심하게 기죽어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한수가 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장남이라는 위치가 저절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성격이 한수보다 다소 밝은 진수는 그럭저럭 별탈 없이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하고는 있었으나 후에 대학교에 갈 수 없음을 뻔히 알고도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결국 진수는 가고 싶은 대학은 갈 수 없었고 대신
일찌감치 돈 벌겠다며 일반 사무직 직장에 취업을 하였다. 사회성도 많고 눈치 빠른 진수였기에 고등학교 지났고 상업계 학생들처럼 몇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걸로 취업을 했다. 옥사나 한수의 술자리는 길어져서 밤 9시경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옥사나는 택시를 타고 힐 호텔로 향했고 한수는 걸어서 10여 분 정도 거리인 집으로 걸어서 갔다. 옥사나가 택시를 타고 후문에서 내리려는데 후문 앞에서 20여 미터쯤 되는 곳에 남모르는 봉고차가 정차되어 있었다. 누가 내리는 손님이 있는 모양이네. 옥사나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차하여 그 봉고차 앞을 막 지나치고 있는데 뒤에서 봉고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순간 얘다! 잡어! 나지막하면서도 거칠은 소리가 나자마자 키와 체구가 큰 러시아 남자 4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옥사나의 손발을 붙잡고 번쩍 들고 한 놈은 코에다 무슨 알코올솜 뭉치를 대는지 독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 옥사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기절이 아니라 마취되어 정신을 잃은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얼굴에 찬물을 뒤집어 쓴 옥사나가 어푸 거리면서 마취에서 깨어났다. 어쭈 이제야 살아나네? 당신들 누구야? 누군데 이런 행배를 해? 얘가 좀 코믹하네. 옥사나는 정신 차려 어두컴컴한 곳의 주위를 살펴보니 짓담한 폐 건물에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어서 두 발이 겨우 바닥에 달랑말랑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똑같았는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속으로 크게 놀란 옥사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차 잘못하면 러시아에서 먼 이국 땅 한국에서 죽을 수 있기에 옥사나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이놈들이 누군지 살피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지. 지난번까지만 중고차 사가라고. 그런데 이번에 또 왔어? 우리말이 말 같지 않냐? 거친 러시아 말이 옥사나의 귀를 때렸다. 뭐라고? 당신들이 뭔데? 여기서 중고차를 사던 중고 가전제품을 사던 무슨 상관이야? 어서 이 손 풀지 못해? 옥사나가 앙칼지게 말대꾸 하니까 한쪽에 있던 놈이 사정없이 주먹을 휘둘러 눈을 가격하고 코를 가격하여 대번에 옥사나의 왼쪽 눈이 터질 듯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코피가 터졌다. 아! 사람 죽이네. 야 이놈들아 나 죽이면 너희들도 죽어 무사하지 못해. 옥사나는 조금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다. 그래도 그놈들은 여전히 힘센 주먹으로 옥사나의 배를 가격하고 발길질로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마구 차댔다. 야 얼굴은 때리지 마. 얼굴 표시 많이 나서 한국 경찰이 되면 좋을 것 없어. 그냥 마구 때려. 뼈도 부러지게 하지 마. 무조건 패기만 해. 그중에 대장격인 놈이 나지막하게 말을 던졌다. 옥사나는 맞는 중에도 정신 차려서 놈들이 누군지 유심히 살피니 지금 네 놈이 자기를 둘러싸고는 폭행을 하는데 대장격인 놈이 지시를 하면서 마구 때렸고 나머지 세 놈들도 합세하여 마구 주먹질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야, 지난번에 말했지. 더 이상 중고차 사지 말라고. 인연이 우리 밥줄을 끊네. 이런... 너무 심하게 얻어맞은 옥사나는 말할 기력도 없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었다. 야, 왜 대답이 없어? 또 중고차 사러 올래? 야, 안 되겠다. 더 때려.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이러니 또 내 놈이 마구 주먹질 발길질을 해대니 아무리 최고 좋은 러시아 여자라 하더라도 키가 180cm 이상 되고 체구가 떡대 같은 러시아 남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이건 대결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옥사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아까와 같이 찬물 세례를 세차게 맞은 옥사나가 겨우 눈을 떴다. 야, 이년아, 마지막 경고다.
여자가 돈을 벌려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치마폭으로 돈을 벌던가 보따리 장수를 해야지. 왜 중고차 시장에서 얼쩡거려? 죽고 싶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옥사나가 이제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어디 가서 입 나불거리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귀국해. 알았어? 네. 혹시 연락사항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해. 논문 명함 한 장을 옥사나의 가슴에 찔러놓고는 그 후로는 한참을 훈시 아닌 훈시를 한 후에 옥사나를 풀어주고 떠났다. 옥사나는 겨우 풀려나 바닥에 쓰러지다시피 하여 주저앉아 도대체 저놈들이 누굴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했다. 한참을 떠올리니 어렴풋이 그놈들이 누구인지 기억이 났다. 두 번째 중고차를 사서 선적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고 있을 때 저런 놈들이 뒤에 와서는 은근히 러시아어로 시비를 걸었던 것이 떠올랐다. 러시아 아가씨, 중고차 사가는 것은 이번까지만입니다. 네? 내 맘대로 몇 대 사가는데 잘못되었나요? 잘못은 아니나 더 이상 못 사갑니다. 우리가 선점했거든요. 어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네요. 아이 참, 이 아가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중고차 사러 다니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세 번째 차를 사가니까 이놈들이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한 것이었다. 밤 11시경. 한수는 편히 쉬면서 옥사나를 생각하다 잠이 오지 않아 중국 무술 영화를 보고 있던 중이었다. 이 밤중에 누구지?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한수가 폰을 들어 소리를 들어보니 옥사나였다. 여보세요? 사장님, 나 옥사나야. 나 좀 살려줘.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방금 전까지 납치되어 폭행당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살려줘. 도대체 무슨 일인데? 거기가 어디야? 차 갖고 갈게. 어딘지 몰라. 길은 보이는데 지나가는 차가 보이지 않아. 아휴, 죽을 것 같아. 어라? 큰일이네.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지? 택시도 보이지 않아. 아주 외딴 곳 같아. 옥사나, 정신 차리고 폰 내비게이션 열어봐. 왜? 어서 내비 켜고 현 위치 찍어봐. 그것을 확대해보면 주변이나 등이 나올 거야. 그곳을 내게 알려줘. 어디야? 땡땡동 땡땡 건물 뒤편이야. 알았어. 빠르면 20분이면 갈 것 같아. 조금 늦어도 30여 분이면 도착해. 거기서 기다려? 한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놀라며 후다닥 추리닝 차림으로 자가 승용차에 올라 거칠게 악셀을 밟으며 운전했다. 한수는 옥사나가 알려준 땡땡 장소로 가보니 옥사나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으로도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옥사나의 왼쪽 눈이 주먹만하게 부풀어 있었고 코도 얼마나 세게 맞았나. 부어 있었고 피도 여전히 흘리고 있었다. 코피를 또 얼마나 흘렸는지 윗옷이 다 젖어 있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사장님, 나 좀 살려줘. 옥사나는 이 말과 동시에 한수를 껴안고는 또 정신을 잃다시피 하고는 맥없이 축 늘어지고 말았다. 아이고, 이런,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로 가야겠네. 한수는 급히 옥사나를 차에 태우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다. 환자를 살펴보던 의사 간호사도 기겁을 하였다.
옥사나의 나시티는 시뻘건 피로 다 젖어 있었고 겉으로 드러난 피둥부 모두 성한 곳이 거의 없이 푸른 멍으로 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수는 혹시 싶어 폰카로 옥사나가 폭행당한 흔적을 찍었다. 부어터진 눈, 코, 굿다 당하여 피멍이 든 팔, 다리 등을 찍었다. 옥사나는 곧바로 수액 주사를 맞았고 엉덩이 주사도 맞았다. 간호사가 환자 차트 작성을 위해 옥사나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으나 기력조차 없는 옥사나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 한수가 얼버무려 대답을 하여야 했다. 2시간 후쯤 수액 주사를 다 맞고 의사는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으나 한수는 뒷일이 걱정되었고 옥사나도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옥사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말이 투룸이지 작은 방은 각종 차량 부품으로 빼곡하여 한 사람조차 늘 공간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체구가 큰 옥사나가 눕는다면 발도 뻗을 공간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옥사나는 큰 방에 한수 침대에서 자도록 하고 한수는 거실에서 자기로 했다. 옥사나 여기 옷 가져왔어. 어서 옷 갈아입어. 아유 이게 무슨 옷이야. 남자 속옷이잖아. 옷밖에 없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피투성이고 물에 다 젖어 있잖아. 그거 입고 잘 수 있겠어? 우선 임시 방편으로 내 옷을 입고 내일 아침에 옷을 사든지 해야지. 옥사나가 생각해도 더 이상 좋은 대책이 없을 것 같았는지 샤워실에 가는가 싶더니 금방 나와 옷을 갈아입고는 침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다. 얼핏 보니 그녀의 옷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팔과 허벅지, 종아리에 얼룩얼룩하게 멍든 자국이 선연했다. 옥사나는 안방에서 한수의 침대에 눕고 한수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한수는 싱숭생숭하여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옥사나는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밤새 앓는 소리를 내었다. 다음날 오전 8시경 한수가 옥사나를 살펴보니 아직도 비몽사몽이었고 신음소리는 더 심해졌다. 옥사나 일어나 봐. 아침도 먹어야 하고 안과에 꼭 가봐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 말했잖아. 알았어. 나 어제 죽다 살아났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놈들이 그렇게 한 거야? 잘은 모르겠는데 중고차 매입하는 러시아 놈들 같아. 그 놈들이 중고차 매입을 독점적으로 하는데 내가 끼어든 것으로 보고 폭행을 한 것 같아. 아, 그런 소리 들었어. 러시아 마피아들이 여기 부산 지역 중고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이야. 글쎄, 그놈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고차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그 이후로 나를 마구 때린 것 같아. 아휴, 이거 어쩌냐? 경찰에 신고할까?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그놈들은 러시아에서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놈들이야. 법 위에 주먹이 있는 놈들이라. 야,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네?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몸을 추스리고 생각해 봐야지. 정 안 되면 내가 물러나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몸이 너무 아파. 온몸이 욱신욱신해. 맞아. 며칠 그렇게 아플 거라고 했어. 지금 당장은 안과에 가봐야 해. 눈을 크게 다치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 말했잖아. 알았어. 그보다 호텔에 가야 될 것 같아. 사장님이 내 신용카드 가져가서 체크아웃하고 룸에 들어가 캐리어 가방과 화장대 화장품 옷가지를 가져와줘. 지금 당장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입던 옷이 다 피범벅이니 어떻게 그 옷을 입고 병원에 가. 에고, 핏자국은 세탁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던데. 맞아, 그 옷들은 모두 버려야 해. 다른 옷은 없나? 있지, 호텔 캐리어에 가져온 옷 있어. 또 옷 가게 가면 여자 옷 많이 팔잖아. 아무튼 옷 사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호텔에 먼저 다녀와야 해. 번거롭겠지만 사장님이 그곳을 다녀와.
순서가 그러네. 그럼 내가 먼저 호텔에 다녀올게. 혹시 누구냐고 물으면 전화로 나를 연결해줘. 내가 설명할 테니. 알았어. 한수는 용수철이 튕기듯 일어나 힐 호텔로 내달았다. 생각대로 로비에서는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옥사나에게 전화로 연결해 주었더니 그제야 수긍하고 체크아웃에 동의했다. 옥사나가 여기에서만 열 이틀이나 묵었으니 아무리 호텔비가 싸다고 해도 거금이었다. 물론 장기 투숙으로 호텔비가 좀 저렴하긴 했으나 1박에 6, 7만 원씩만 한다고 해도 7, 80여만 원이나 되었던 것이다. 한수는 돌아오는 길에 마침 길가에 여성옷을 파는 곳가게가 눈에 띄기에 큰 사이즈의 여성옷을 샀다. 멍을 가리기 위해 긴팔 남방, 긴 바지와 여성 속옷 3벌도 샀다. 한수가 캐리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옥사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눈을 살피고 있었다. 옥사나의 왼쪽 눈이 토끼 눈처럼 아주 빨갰다. 흰자 위에 실핏줄이 터진 것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던 옥사나는 한수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이 맺히는가 싶더니 결국 눈물을 떨구었다. 여기 옷 사왔어.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멍을 가리기 위해 우선 긴팔 남방하고 긴 바지 사왔어. 고마워. 옥사나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대답했다. 너무 상심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낫는다 그랬잖아. 약 잘 먹고 휴식 취하면 돼. 아참, 선글라스 있지? 꼭 선글라스 쓰라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응, 배낭 속에 있어. 모자도 있고. 됐네, 됐어. 정말 고마워. 한수는 옥사나를 데리고 인근 안가로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실핏줄이 터지고 눈 주변이 부어서 그렇지 시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거 안약인데 하루에 4번을 꼭 넣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이렇게 4번 넣고 약도 식후 3번 복용해야 합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잊지 말고 꼭 드세요. 네, 옥사나는 죄인 아닌 죄인처럼 고개 숙여 대답했다. 며칠이면 가라앉을까요? 한수가 물었다. 한 일주일이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대신 관리를 잘 해야지요. 가급적 누워있고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를 꼭 써야 합니다. 중년의 안과 의사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안과가 있는 병원은 복합 병원 건물로 각 층마다 여러 병원이 입주해 있었다. 안과는 2층, 정형외과는 3층에 있었다. 이번에는 옥사나를 데리고 3층에 있는 정형외과로 갔는데 옥사나의 다친 부위에 옷을 올려 살펴보던 의사가 기겁을 했다. 아휴, 이렇게 맞고도 죽지 않았으니 용합니다, 용해.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얼핏 보니 그녀의 온몸이 부어 있었고 시퍼런 멍이 들어서 사람의 피부가 마치 하이에나처럼 얼룩져 있었다. 의사의 말에 옥사나는 참고 있었던 눈물을 흘렸다. 한수도 그녀가 측은하여 울컥해지고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다음으로는 옥사나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만약 이상 소견이 보이면 CT나 MRI를 찍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여 분이 지나자 간호사는 보호자도 함께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어찌된 노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나요? 남자 몇 명이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천만다행으로 뼈가 금이 갔거나 부러진 곳은 없고 온몸에 타박상만 입었네요. 멍들고 부은 곳을 가라앉히려면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온천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아프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얼음 찜질을 먼저 해서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한수가 먼저 감사 인사를 했다. 정형외과 의사도 일주일치 약을 처방해주고 안과약도 같이 복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매주 덩어리만한 수액 주사를 맞고 가라고 했다. 옥사나 잘 들었지?
수액주사 맞으려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 난 카센터에 가서 문을 열어야 해. 지금도 늦었어. 그러니까 주사 다 맞고 택시 타고 샵으로 와. 아니면 우리 집으로 가던가. 아참, 수액주사 다 맞으면 점심때가 다 되는데 같이 점심 먹을까? 그래도 뭘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고마워. 이따가 샵으로 갈게. 이렇게 해서 급한 불은 끄고 한술은 카센터에 가서 문을 열고 옥사나는 수액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 점심때쯤 옥사나가 택시를 타고 카센터로 왔는데 풀이 죽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뭐 먹을까? 아무것도 먹기 싫어. 자고 싶어. 수액 주사 맞을 때 안 잤어? 잤어. 그런데도 자꾸 잠이 와. 하기야 그런 졸경을 치렀으니 잠이 올만하지. 그래도 안 돼. 뭘 먹고 약을 먹어야 하잖아. 빈속에 약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 정 먹기 싫으면 죽을 먹을까? 죽? 그거면 메스꺼리지 않을까? 몸에 좋은 죽이 있어. 전복죽 캔이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 나도 아플 때면 곧잘 잘 먹어. 맛도 있고 영양도 있어. 괜찮아. 그럼 그거라도 먹어볼까? 속이 자꾸 울렁거리는데. 한수는 그 대답에 메뚜기가 뛰듯 근처 편의점에 가서 전복죽과 라면을 사왔다. 라면은 왜? 죽에 라면 국물이 최고거든. 한번 먹어봐. 먹기 싫으면 라면 안 먹어도 돼. 한수는 능숙하게 전복죽 2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준비했고 라면도 끓여왔다. 과연 전복죽에 라면 국물은 세상에 둘도 없이 잘 맞는 음식 궁합이었다. 옥사나는 뜨겁다면서도 전복죽을 다 먹고 라면도 입에 땡기는지 몇 젓가락 먹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왜? 왜 그래? 아니, 너무 맛있고 고마워서 이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하지? 무슨 보답? 건강이나 빨리 회복해.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빨리 나아. 그런 다음 러시아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와. 음, 고마워. 옥사나는 3일 동안이나 운신을 못하면서 먹고 자기를 반복했다. 종일 방에만 있다가 정 심심하면 삽으로 와서 한쪽 편 의자에 앉아 한수가 하는 일을 무심히 바라보곤 하였다.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거나 사소한 일들을 거들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옆에 가게 사장들이 흘깃흘깃 옥사나를 쳐다보며 러시아 여자친구냐 묻기도 하고 어떤 이는 두 눈을 희둥그레 뜨며 세상에 어찌 저리도 예쁘고 팔등신 글래머야? 이야 눈부셔 눈부셔. 이 허름한 카센터 전체가 삐까번쩍한 게 호사스러워졌네 하며 한수를 놀리곤 했다. 한수는 그런 소리가 그리 기분 나쁘지 않았다. 아니 속으로 덩실덩실 춤출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옥사나와 한수와의 관계는 물과 기름같이 어울릴 수 없는 신분이었다. 이제까지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옥사나는 러시아에서 금수저쯤 되는 모양이었다. 아빠가 무슨 공무원이라고 하고 엄마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옥사나의 언니는 시집가기에 옥사나의 가족은 지금 셋이서 모스크바에서 생활하는데 각기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옥사나도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며 러시아에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였다. 이런 몇 가지만 봐도 그녀는 러시아에서 금수저나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한수는 어려서부터 공색하게 커와서 늘 기가 죽어 있었고 대학교 문턱에도 가보질 못했다. 그러나 한수는 돈 때문에 흙수저이지 다른 것으로 남들에게 뒤집지 않았다. 시원시원하게 생긴 쌍꺼풀 눈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못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키도 178cm나 되고 최고도 큰 편이었다. 헬스클럽도 곁다리로 다녔지만 근육미도 있었기에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한수를 서부 영화 배우처럼 생겼다고 치켜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수가 중학교 때인가 아파 누워있을 때 엄마가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지 않는가. 한수 엄마도 그때쯤 아빠도 아파 자리에 누워있지 맞은 한수까지 아프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격이었다고 하셨다. 그나마 남동생 진수는 체력이 좋아서 친구들과 잘 놀고 지내니 엄마는 항상 한수 걱정을 더 하셔야 했다. 아휴, 이게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러냐. 서방도 아파 누워있고 너도 이렇게 아파 누워있으니 이 어쩌란 말이냐. 사주팔자에 네가 큰 인물이 된다는데 이게 웬일이야. 장군 가면 못 돼도 건강하게나 자라야지. 아이고, 천지신명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서방님도 살려주시고 우리 아들도 살려주이소. 사춘기에 접어든 한수는 엄마의 그때 그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었어야 했다. 그렇지만 한수는 여전히 기가 죽어 생활했는데 그게 바로 돈 때문이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모두 돈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게 또 충격이었다. 남들처럼 그 흔한 대학에 진학해야 했는데 그것부터 좌절되니 그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후에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는 엄마가 생선 장수를 해서 겨우 생활해야 했으니 얼마나 기가 죽어 살았겠는가. 그래서 한수는 이날 이때까지 무언가 죽자 사자 덤벼들어 보지 못하고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고 살아왔던 것이었다. 그런 한수가 나이 28살이 되어서 옥산화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 귀족 신분의 여자를 어떻게든 내 여자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 첫 걸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 나쁘게도 카센터 운영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차들이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웬만하면 잔 고장이 나질 않았고 운전자들도 고장이라도 나면 업체의 직영 AS 센터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카센터들이 운전자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니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 앞으로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있는 카센터의 반의 반은 문을 닫을 거란 소문이 돌았다. 아무튼 한수는 자기 집으로 들어온 옥사나를 어떻게든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생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수에게 있어 정말로 언감생심으로 하늘의 별을 따는 격이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여보세요? 한수냐? 응, 나야. 별일 없지? 지금 운전 중이냐? 응, 내가 잠시 후에 전화할게. 한수가 전화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인 신태철이다. 그는 한수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카센터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제대로 밥벌이가 되지 않자 지금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 잠시 후 태철에게 전화가 왔다. 야, 너 본 지 오래돼서 어떻게 지내나 싶어 전화했어. 언제 우리 샵 지나갈 때 얼굴이라도 보자. 왜, 무슨 좋은 일 있냐? 장가 가냐? 아, 장가는 무슨 장가냐. 지금 재산이라고는 불알 두 쪽밖에 없는데. 크하, 말 된다. 나도 매일반이다. 돈을 좀 모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벌이가 신통치 않으니 모을 돈이 있나. 아이고, 내 혼참. 맞아. 진짜 이러다가 총각 귀신 면치 못하겠다. 그건 그렇고 무슨 기난 말 있냐? 너 그때 야간대학에 진학한다고 했었지? 졸업했냐? 그거야 졸업한 지 한참 되었는데? 그냥 간판 하나 딴 거야.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아무튼
너한테 야간 대학에 대해 묻고 싶다. 내일 점심때 어떠냐? 우리 가게로 와. 근처에 여러 식당이 있으니까 내가 맛집으로 안내할게. 그거야 좋지. 마침 내일 비번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얻어먹어야지. 마음 변하기 전에. 그럼 내일 11시까지 나와. 11시? 좀 이르지 않냐? 좀 이른데 12시경 되면 점심시간 때 차 끌고 오는 손님이 덜어 있어서 점심을 아예 일찍 먹거나 아니면 늦게 먹어야 해. 덜어 오는 점심 손님들을 잡으려면. 야, 그렇구나. 그럼 11시까지 나 간다. 다음날 카센터 근처 삼겹살 전문 식당인 뚱돼지 삼겹살 식당. 야, 반갑다. 태철이 먼저 나와 있다가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학교 졸업하면 시간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거다. 먹고 살기 진짜 바쁘다. 맞아. 결혼한 형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눈물 나오려고 해. 벌이는 시원찮지? 들어가는 돈은 많지. 피눈물 나게 사는 사람 많아. 그래, 그렇게라도 견디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만큼 사는 것도 그저 감세 여기며 열심히 살아야 해. 그런데 나이 먹어서 웬 야간대학교 물어보냐? 특별한 뜻은 없고 대학교 졸업장 있으면 장가 갈 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개나 소나 다들 대학물 먹었다는데 나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것이 좀 쪽팔리기도 해. 맞아.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에 곧바로 경영학과로 진학했던 거야. 마침 거기 가면 졸업장을 쉽게 딸 수 있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며 시간만 때우면 돼.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야간대 가기 쉬워졌어. 수능 없이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도 있어. 어? 그러냐? 어느 학교인데? 글쎄, 야간대 있는 대학교에 전화하면 금방 알아. 인터넷 검색해도 알고. 대학교 졸업장 있어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졸업장으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그저 하던 생업이나 열심히 해야지. 사실 말인데 대학교 나온 운전기사도 의외로 많아. 자기들은 신분을 말하지 않는데 암암리에 다 알게 돼. 취업 안 되니까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만년 백수로 놀던 사람들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기사인 것 같아. 이건 운전만 하면 돈을 벌잖아. 하지만 박봉이어서 사람답게 살긴 힘들어. 아, 손님들 속에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하네. 하지만 그게 말이 좋은 거지. 아, 만약 개인 면허라도 있으면 먹고 살만 할까?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 개인 면허 비싸지? 아, 그럼 1억 이상이야. 어느 도시는 2억을 호가한대. 이야,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 돈을 벌기 위해 거금의 돈이 있어야 하네? 그렇지. 사회 구조가 그런 거야. 자본금 없이 뭐 할 수 있냐? 얘기를 하다 보니 태철과 한수는 서로 코드가 맞아서 주절주절 신세한탄도 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 비판도 하다 보니 시간이 1시간 넘게 훌쩍 갔다. 이런저런 얘기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기에 한수는 헐레벌떡 샵으로 돌아왔더니 마침 어떤 아줌마가 차를 가지고 와서 몇 군데 점검을 부탁하였다. 그날 오후 내내 한수는 인터넷으로 야간대를 검색하면서 이번엔 꼭 야간대에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고 대학교 졸업장으로 뾰족히 어디다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옥사나와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야간대라도 가야만 했다. 물론 모든 결정권은 옥사나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금수저는 못 되어도 대학교를 졸업한 흑수저는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장님, 나야 옥사나. 응? 점심 먹으러 내려올래? 아니, 입맛 없어. 오늘 오후에 동네 온천에 다녀오려고. 아, 그래. 온천욕이 좋다고 그랬지? 지금은 북이 많이 가라앉아.
온천욕이 괜찮을 거야. 거기 가서 푹 쉬었다가 저녁 때 와. 그런데 사장님이 내가 없다고 심심해하면 어떻게 하지? 아, 걱정 마. 네 걱정이나 해. 어서 빨리 나아야지. 토끼 눈도 어서 사람 눈으로 바꾸고. 오,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날부터 옥사나는 며칠 동안 동네 온천에 다녀왔다. 피부가 몰라보기에 매끈거리고 하얀 피부는 그야말로 백옥같이 광채가 났다. 퍼렇게 멍들었던 자리도 나날이 좋아져서 이제 몇 군데만 거뭇거뭇하게 보였다. 정말 온천욕의 효과는 대단하였다. 한수도 같이 가보고 싶었지만 평일에 시간을 낼 수는 없었다. 그만큼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더 받아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면 한 달에 2번 있는 카센터 휴무날이었다. 사장님, 이번 주 일요일 쉬는 날이지? 응. 왜, 어디 가고 싶어? 응, 우리 같이 동네 온천 가. 그동안 너무 잘해주고 고마워서 내가 한턱 내고 싶어. 어? 옥사나가 한턱 낸다고? 이거야말로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 격이다. 한술은 크게 한호하며 옥사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드디어 토요일 오후 5시. 옥사나가 한수에게 그만 카센터 문을 닫고 승용차 타고 동네 온천으로 가자고 했다. 한수의 승용차는 그래도 명색이 그랜저였다. 얼마 타지 않은 중고가 싸게 나와서 깨끗이 손보고 군데군데 도색도 새로 하고 유리 강택을 했더니 새 차 못지 않았다. 옥사나도 한수의 그랜저를 몇 번 타보고는 매우 좋아했다. 이 정도 차라면 러시아에서 최고급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고급차야. 국산차 중에 최상위급이야. 진짜 좋아. 내가 멀리 나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제트기처럼 날아간다니까. 그럼 차가 아니라 비행기네. 옥사나를 태운 그랜저는 제트기 마냥 순식간에 달려 동네 온천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하여 옥사나가 눈여겨보고 점 찍어 놓았다는 이스트 동네 온천 호텔로 가서 하룻밤 예약하고 저녁 먹기 위해 곧바로 밖으로 나왔다. 호텔에서 멀지 않은 바다 야경이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였다. 한수가 회를 먹자고 하였으나 옥사나가 여전히 입맛이 돌지 않았는지 먹기 싫다고 하여 국물이 시원한 해물탕으로 하였다. 한수는 기분이 좋아 소주 2병을 마셨고 옥사나도 한수가 주는 대로 마시더니 금방 취하였다. 한수가 옥사나를 부축하다시피 하여 룸으로 올라갔다. 이 룸은 조금 비싼 준 스위트급 룸이었다. 내가 먼저 씻고 나올게. 옥사나가 먼저 욕실에 들어가 씻는데 옥사나의 뒷모습이 흐릿한 욕실 유리창으로 보여 한수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옥사나가 큰 가운을 걸치고 나와서는 방긋 웃으면서 이제 사장님이 샤워하고 나와? 너무 오래 걸리지 말고. 오, 남자는 오래 안 걸려. 후딱 나올게. 곧바로 한수가 샤워를 하고는 가운을 걸치고 나왔다. 옥사나는 침대 위에 올라가 이불을 덮고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TV에서는 가요 무대가 한창이었다. 사장님, 여자랑 자보았어? 왜? 그럼 사랑도 해보았겠네? 당근이지. 사장님, 우리 사랑하자. 뭐? 정말? 그럼 나중에 뒷말 없기다. 그렇다니까 어서 와. 옥사나의 이 말에 한수의 약물은 갑자기 용수철 튕기듯이 미사일이 발사하여 폭발하듯 항대해졌다. 이제 한수의 몸 컨트롤은 머리가 아니라 거북이 머리가 하기 시작했다. 한수는 냉큼 침대에 이불을 걷었다. 아, 가연,
백옥 같은 옥사나의 몸이 마치 그리스 여신 조각처럼 반듯하게 누워 있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얀 대리석 조각상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 눈이 부셔 순간 한수는 아찔한 현기증이 났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배꼽 아래에도 털럭이 하늘 없이 하얀데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거기가 거뭇거리지도 않았고 그냥 배추 속처럼 흰 피부색이었다. 그렇게 Y존이 형성되어 있었다. 한술은 여자에게 먼저 전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시간을 참을 수 없어 곧바로 돌진했다. 사장님은 지금껏 중성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사내 맞네. 옥사나가 농담으로 말했으나 한수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한수의 약물은 단번에 미끈거리면서 옥사나의 몸에 진입했고 둘은 그대로 한 몸이 되어 율동하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거친 숨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그제야 한수는 물고 빨고 맛보며 즐기기를 하면서 전이 겸 애무를 해대니 옥사나는 온몸을 까베기처럼 비틀면서 천당과 극락을 오가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와 살결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지고 룸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느낌이라니. 아, 이건 환각이야. 둘은 한 몸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생각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오빠 사랑해. 옥사나가 처음으로 한수한테 사장님이 아닌 오빠라 불렀다. 나도 사랑해. 너무 좋아 오빠. 아, 옥사나가 최고야. 한동안 그렇게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율동을 한 후 마침내 한수는 거대한 화산에서 용암을 분출했다. 이제 둘은 여운으로 숨을 헐떡였다. 너무 좋았어, 오빠. 진짜 최고야. 나도. 너무 좋아. 옥사나, 그런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뭘? 뭔데? 서양 여자들은 옥사나처럼 배꼽 아래에 털이 하나도 없어? 난 또 뭐라고. 야동 보면 서양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깨끗하던데 원래 그런가? 아이 참,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아이 좋지, 좋아. 요즘 젊은 서양 여자들은 대부분 그곳을 면도하거나 제모하거든. 왜, 귀찮아서? 귀찮게 하지만 하고 나면 깔끔하잖아.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몇백 년 전인가 사람들이 불결하게 살 때 사람 몸에 기생충인 이가 많았기에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만 사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가렵고 피도 나고 그랬나 봐. 그래서 면도를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레이저로 제모해. 옥사나가 들은 얘기가 맞는 말이다. 몸에 기생하는 이는 세 가지로 머리에 사는 머리니, 몸에 붙어 사는 몸니, 사타구니에 붙어 사는 사면바리가 있는데 이 중 최악이 사면바리다. 사면바리는 심한 가려움증으로 사람을 거의 미치게 한다. 긁다가 피가 나도 계속 긁어야 하는 증세를 유발한다. 이러한 사면바리는 음무나 겨드랑이 털에 기생하는데 모근의 머리와 몸을 쳐박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긁어도 잘 떨어지질 않는다. 사면바리는 털과의 털 접촉으로 옮겨지는데 그게 바로 남녀 성교이다. 사면바리가 이 사람의 음무에서 저 사람의 음무로 옮겨가는 것이다. 예방으로는 음무를 완전히 면도하여 사면바리 근거지를 없애거나 아주 독한 약품으로 사면바리를 죽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유럽 쪽에선 면도하는 방법이 채택되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면도를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사면바리는 없어졌지만 미용 목적으로 약품이나 레이저로 제모를 한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머리니 몸니는 흔하고 남녀가 빈번하게 접촉하는 사창가에서 사면바리에 감염되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단다. 그런 유래가 있었네. 우리나라에선 여자들이 그곳에 털이 하나도 없으면 불길하다고 여겼거든.
그랬어? 하기야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아무튼 내 친구들도 모두 레이저 제모해서 깨끗해. 제모하면 피부도 연해져서 부드러워지더라고. 맞아, 그런 거 같아. 아무튼 너무 좋아. 오빠가 좋다면 나도 좋은 거야. 여자 몸은 남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 아, 너 오늘 말 잘한다. 둘은 사랑을 속삭이면서 일어나 샤워도 하고 맥주도 마셨다. 오빠, 우리 노래방 가자. 여기 지하층에 노래방도 있어. 그래? 그러자. 오래간만에 목도 풀자. 어, 알고 보니 오빠 퍼니맨이네. 오늘따라 기분이 업돼서 그런가? 그럴만도 하지. 환상의 세계를 체험했으니까. 한수는 이것저것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없었다. 노래방에서 한창 흥에 오른 한수는 정말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렀다. 특히 러시아의 영화 닥터 지바고의 주제곡인 Somewhere My Love를 아주 유창하게 불렀더니 옥사나가 크게 감동받았는지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박수를 쳐줬다. 옥사나도 하답송으로 러시아 원곡인 백만송이의 장미를 불렀는데 심수봉이 부른 것보다 또 다른 감흥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실컷 노래 부르다 밖으로 나와 야식을 먹고 룸으로 다시 들어가 야간 게임을 한 판 더 뛰고 잠들었다. 다음날 새벽 게임을 하고는 바닷가를 거닐다 점심때쯤 집으로 돌아왔다. 산에 가서 처음에 길을 내기가 어렵지 한번 길을 내면 그 다음은 수월한 것처럼 사랑도 그러하였다. 그날 저녁에 또 옥사나와 그레코로망 레슬링을 몇 번 더 했다. 이제 둘은 떼어놓아야 떼어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며칠 후 이제 옥사나의 눈과 몸은 거의 회복이 되었다. 오빠, 나 이제 러시아로 가봐야 해. 갔다가 다시 올게. 그래? 차는 어떡하고 5대나 사 놓았다면서. 그게 걱정이네. 지금도 매일 주차비를 내고 있는데. 아이구야, 그것도 큰돈 들어갈 텐데. 이 근처에 가져다 놓을 수도 없고 이거 난관이다. 할 수 없지. 그놈들 모르게 반출해야지. 어떻게? 옥사나가 거기에 있어야 하지 않아? 아니야, 반출 서류만 다 준비하면 돼. 선적 대행해주는 사람 있어. 그들에게 수고비 주고 선적해달라고 하면 돼. 아, 그런 방법이 있네. 그러다가 그놈들 눈에 띄면 이번에는 죽은 목숨일 텐데. 에이, 눈에 안 띄어야지. 그런 놈들이 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다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무실을 여는 시간인 9시에 선적 서류 준비하면 될 거야. 30분이면 충분해. 아, 그래? 그러면 좋겠네. 그럼 언제 가보려고? 내일 아침에 선적시켜 놓고 항공권 알아보고 저녁 비행기가 있다면 그 비행기로 모스크바로 곧장 갈래. 뭐? 배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간다면서 그러면 거기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마찬가지야. 애초에 운송을 모스크바로 하면 돼. 대신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다 틈새가 있네. 그럼 그러니까 소규모 보상도 먹고 사는 거야. 그럼 갔다가 언제쯤 오려고? 내 마음이지 뭐. 모스크바에 가서 내가 차를 팔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중고 매매상에게 넘겨주고 결제만 하면 되니까 빨리 오고 싶으면 며칠 만에도 오고 아니면 몇 달 만에라도 오고 내 마음이야. 이번에 가면 한 달 정도 쉬다 오려고. 아니 모르지. 결정된 거 없으니까. 빠르면 2, 3주에 돌아올 수도 있어. 이번에 별로 남는 것도 없이 경비를 너무 많이 썼어. 한 탕에 3천만 원 정도 예상한다면서. 그러면 차량이 많으면 어떡해? 그냥 포기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좋은 매물이라면 어떻게 돈을 융통해야지. 야,
진짜 여장분에 앞으로 큰 재벌 되겠어. 오, 재벌은 아니어도 남들보다는 좀 낮게 돈벌이를 할 수 있겠지.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옥사나가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내일 떠난다 생각하니 옥사나가 더 사랑스러웠다. 다음날 옥사나는 어제 말한 대로 봉고차를 선적시키고 저녁에 인천공항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밤 비행기로 유럽 어느 도시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는 긴실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 수밖에 없었다. 나 없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정리되는 대로 다시 올 테니까. 다시 오면 그 놈들을 아주 박살을 낼 셈이야. 아니 어떻게 러시아에서 조폭이라도 데려오려고? 그건 아니고 여기 코리아에서 해결해야지. 여기도 조폭들 많잖아. 돈만 주면 해결해주는 해결사도 많다고 하던걸? 그런 사람들 손발을 빌려야지. 야, 진짜 무슨 영화 찍냐?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에게는 하나도 해 끼치지 않을 테니까. 야, 겁난다. 그놈들 조직이 아주 대단하고 잔인하다고 하던데? 사람 죽여서 바다에 수상시킨대. 그럴 놈들이야. 그전엔 내가 먼저 수상시키면 되잖아. 아휴, 넌 진짜 무섭다. 옥사나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한수는 등골이 오싹거렸다. 그런 말을 남기고 옥사나는 KTX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3. 애절한 사랑과 샵의 확장. 옥사나가 모스크바로 떠나고 한수는 그날 밤 소주를 한 잔 마시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녘에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옵싹거리면서 죽을 것만 같은 외로움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동안 며칠 안 되었지만 늘 옥사나와 한 침대에 있다가 혼자 있게 되니 마음보다 몸이 먼저 외로움을 떨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이고, 몸이 왜 이리 떨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옥사나가 없어 그런가? 아, 외롭다. 순진하게 자라온 한수는 이렇게 푸념을 해가면서 외로움에 떨다가 작은 참치캔을 따고는 소주를 반 병이나 마셨다. 곧바로 취기가 돌면서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이제는 몸의 또 다른 어느 곳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젊디 젊은 그들은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 사랑을 나누었는데 옥사나가 없으니 주인 잃은 한수의 거북이는 몸둘 바를 모르고 머리말을 끄덕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고 미치겠네. 한수는 옥사나의 그리움에 미칠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빈속에 또 술을 마실 수도 없었기에 옷을 걸치고는 밖으로 나왔다. 새벽 5시가 넘어서고 있어서 여름 날씨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수는 그렇게 슬슬 달리기를 시작하여 30여 분이 지나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는 잠시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잠이 쏟아져서 아침 단잠에 빠졌다. 옥사나가 말하길 이번에 가면 2, 3주 정도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과연 올까? 이런 의구심이 생겼으나 한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잠 자고 나면 몸이 거뜬할 줄 알았는데 웬걸 온몸이 쑤시고 머리도 지끈거리면서 더 아파왔다. 아이고, 옥사나 생각하다 병이 생겼나? 아이고야. 한수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왔다. 그렇지만 아프다고 카센터 문을 닫을 수 없어 간신히 문만 열어놓고 의자에 눕다시피 앉아 있었다. 마침 아침결이라 카센터를 찾는 손님이 없어 급히 근처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아주 가벼운 감기 몸살이라며 주사도 놔주고 3일치 약도 처방해 주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체력이 약해지면 감기 몸살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단백질 보양식을 많이 해야 체력의 보강에 도움을 주지요. 의사가 말해줬다. 어쩜 옥사나가 없으니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의사가 보양식으로 체력 보강하라니 저녁 때 단백질 보양식으로 질 좋은 고기를 먹어야겠다고 한술은 생각했다. 그날 저녁
한수는 근처의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 한 그릇을 시켰다. 옥사나와 늘 함께 먹던 저녁 식사를 한수 혼자서 혼밥혼수를 하려니 가슴이 먹먹하였다. 식사를 하고는 집으로 올라갔는데 또 잠이 안 오고 옥사나의 모습만 자꾸 어른거렸다. 한수는 그렇게 외로움에 떨어가면서 하루 이틀을 보냈다. 사흘째 퇴근 무렵에 어디선가 전화가 왔다. 김 사장인가? 날쌔 이무연이야, 건물주. 아이고, 사장님이 웬일이세요? 월세는 매월 자동이체 되는데요? 아, 그렇지. 뭐 건물주라고 말하는 것도 쑥스럽구만. 요즘 장사 잘 되나? 그저 그렇습니다. 한수는 건물주가 갑자기 전화하니 월세를 올려달라는 줄 알고 지레 겁을 먹었다. 그럴 거야. 요즘 카센터 잘 안 되어서 문 닫는 곳도 많다고 그러더군. 맞아요. 저도 근근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상황에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네. 왜요? 무슨 일 있나요? 한수는 급히 생각하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고 할 셈인가? 다른 업종에 들어온다고 하면 낭패이다. 결국 월세를 많이 받고 업종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한수는 속으로 이거 큰일 났다라면서 큰 걱정을 했다. 음, 말이나 하고 봐야겠네. 거기 옆집에 작은 구멍가게 말이야. 두 노인네가 운영하는 바로 옆집. 네, 그 집에 무슨 일 났나요? 그런 셈이야. 2달 전에 그 앞에 24시 편의점이 생긴 후로 그 구멍가게가 아주 파리를 날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누가 그런 데 오겠어. 지금은 다들 편의점으로 가지. 그래서 아마 그동안 구멍가게를 내놓았는데 거래가 되질 않으니까 아예 포기하겠다고 하네. 그러면 그 물건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빈 상가를 만들어서 아무 업종이나 세를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지. 다행히 그렇게 폐업하는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 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들을 한 번에 싹 쓸어간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거길 김 사장이 인수하면 어떻겠나? 싸게 줄 테니. 제가요? 전혀 뜻밖의 제안이다. 지금도 어려운 판인데 거길 인수하면 인테리어도 좀 해야 하고 월세도 더 줘야 할 텐데 미리 걱정이 앞섰다. 월세 걱정은 마. 지금 김 사장이 월 80인데 그 옆에 가게를 한다면 30만 더 내게나 한 10여 평 되니까 리프트 한 대는 더 놓을 수 있을 게야. 지금처럼 옹색하지 않을 게야. 좀 넓게 터놓으면 손님들 앉을 자리도 생길 거고. 듣고 보니 구미가 당겼다. 월 80이나 110이나 그게 그거인 셈이고 가게를 늘린다면 손님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차를 주차한다고 해도 2대는 들어갈 공간이었다. 참 좋은 제안이시긴 하나 많이 부담스럽네요. 헉, 그래. 그러나 크게 걱정 마. 내가 사람을 소개해도 그보다 더 낫게 할 테니까. 어때? 해보겠어? 그럼 계약서도 다시 써야지요? 그럼 계약서 쓰는 거야 뭐 어려울 거 있나. 복도방에 가서 쓰고 몇 푼 쥐어주면 되는데 그 돈은 내가 낼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네. 내가 당장 구멍가게에 연락함세. 네, 그렇게 해주세요. 생각지도 않게 가게를 늘리게 생겼다. 마침 그곳은 작은 구멍가게라 일처리를 빨리 할 수 있었다. 다음날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골에 있다는 떡밥 달린 농가로 이사갔다. 그곳은 그네들이 노후 대비로 미리 준비해둔 곳이라 했다. 그러면서 자기 집 아들이 경주에서 식당을 하여 거기로 오라 하는데 하루 종일 음식 냄새가 나니 어떻게 살겠냐며 그냥 시골 농가에 가 편히 살겠노라고 하며 떠났다.
그들이 떠나고 곧바로 트럭과 인부 3명이 오더니 박스에 남아있던 상품을 주섬주섬 담아갔다. 그날 오후 7시경에 구멍가게는 을스년스럽게 텅 비게 되었다. 그 다음날 한수는 철거업체에 부탁하고 리프트 설치 업체에 부탁해서 동시에 건물의 실내를 말끔히 철거하고 카센터에 맞게 설비를 다시 하면서 리프트를 설치했다. 요즘은 기계가 발달해서인지 그 일도 하루 만에 다 끝났다. 다만 리프트를 공구리가 단단히 굳을 때까지 며칠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카센터 간판도 돌고래 2마리가 뛰어오르는 모습으로 새로 카센터라고 글자를 크게 했다. 간판만 보면 마치 대형 카센터나 다름없었다. 그 외에도 샤워 부스를 설치하였다. 전에는 손만 닦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였으나 이젠 샵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도 되었다. 또 그 다음날 한수는 소형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여 투룸인 작은 방에 있었던 각종 자동차 부품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각종 차 부품과 기물들을 모두 옮겨서 확장된 가게 채꽂듯이 채꽂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제 작은 방에는 아령과 완력기, 기타 몇 가지 잡동사니만 남아있게 되었다. 또 그 다음날 이번에는 청소업체와 도배업체를 불러서 투룸 전체를 청소하게 했다. 도배도 옥사나가 좋아할 색으로 산뜻하게 다시 하고 침대 시트도 모두 새 것으로 바꾸었다. 칙칙하던 샤워실도 말끔하게 닦았더니 반짝반짝한 게 새집이나 다름없었다. 냉장고도 큼직한 2문짝으로 바꾸었다. 이러니 투룸은 진짜 신혼방처럼 되었다. 차기름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한수는 공기정화기를 사다가 놓고 실내에 아카시아 향 디퓨저 향수병도 놓았더니 은은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이러니 한결 몸과 마음이 가뿐해졌다. 그날 밤 한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아주 큰 결심하였다. 먼저 옥사나를 아내로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그 꿈을 이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으로 결심했다. 그러나 옥사나와 한수의 관계는 너무 격이 다르고도 다른 넘사벽이었다. 마치 조선시대의 종의 양받침 딸을 넘보는 것과 유사했다. 옥사나와 잠자리 몇 번 같이 했다고 해서 그녀가 내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결심하였다. 첫째, 내년 봄에 야간대학교를 간다. 야간대학교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하고 등록금도 싼 편이니 도전하여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둘째, 돈을 더 벌자 다짐했다. 가게도 확장하고 대학교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매일 9시경에 카센터 문을 열고 저녁 7시경에 문을 닫았는데 이걸 아침 7시경에 일찍 문을 열고 저녁 7시경에 문을 닫기로 했다. 내년에 야간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오후 5시경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때는 파트타임 알바생을 고용하고자 마음먹었다. 다음날 한수는 7, 8년 만에 처음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샀다. 성공학, 처세술 같은 도서와 러시아어 회화 기본, 영어 회화 기본 등 어학 관련 책자도 샀다. 책을 사면서 또 옥사나가 생각났는데 도대체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공부했나 싶어 그녀가 마치 공부신처럼 여겨졌고 천재인가도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사는 게 금수저라하지만 옥사나는 모국어인 러시아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와 한국어도 능통하고 일본어도 할 줄 알며 중국어도 기본을 안다고 하였으니 분명 그녀는 공부신인 듯 했다. 또 그녀는 중국에 좋은 자연 경치가 많아 중국어를 더 배워서 중국 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한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한수는 우리말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영어도 어려운데 러시아 말을 보니 이건 아주 외계어 같아서 알아볼 수가. 영어 단어는커녕 알파벳이나 제대로 외울지 모르겠다.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선 영어 수학에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한수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아니, 영어는 아예 관심도 없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에 잠들지 못하다 겨우 잠들었겠는데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다. 서둘러 카센터에 내려가서 7시경에 카센터 문을 열었는데 마침 운 좋게도 젊은 아가씨가 찾아왔다. 엔진 오일을 갈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빨리 갈 때에 핸들이 덜덜덜 떨리네요. 아, 그거요? 힐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철저히 점검하고 수리하게 되면 연락드리고 수리할까요? 아니요, 그냥 다 수리하세요. 연락 받아도 어차피 수리할 텐데요, 뭐. 이따가 퇴근하고 저녁 때 들릴게요.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지나간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한술은 종전 같았으면 손님이 와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이제는 허리 굽혀 인사하고 갈 때도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상 있는 곳은 문자도 보내기도 하였다. 대부분 손님들이 근무 시간이어서 전화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낮에도 여러 손님이 와서 수리를 의뢰했다. 정말 괘씸한 첫날부터 운이 매우 좋아서 한수는 하루 종일 싱글싱글거리며 차를 수리하고 서비스로 외부 세차도 다 해주었다. 그랬더니 저녁 때 차를 찾으러 온 손님들마다 모두 좋아하였다. 한수는 이 나이 먹도록 뭘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가난한 집안 때문에 뭐가 돼도 앞을 가로막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던 것이다. 그랬던 한수가 이제 처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한수는 가까운 육개장 집에 가서 혼밥, 혼술을 하면서 크게 만족했다. 그러나 밤만 되면 옥사나 생각에 또 온몸이 옵살거릴 정도로 외로움을 탔지만 별다른 일 없이 잘 이겨내고 있었고 매일같이 7시에 카센터를 열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책도 보기 시작했으니 정말로 개가 천선한 셈이었다. 정지한 것만 같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옥사나가 떠난 지 벌써 14일째 되었다. 아마 2주나 3주 정도 있다가 올 거야. 옥사나가 떠나며 했던 말이 떠올라 한술은 또 조바심이 나서 밤마다 술 한 잔을 걸쳐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20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 한술은 일을 하다가도 혹시 옥사나가 택시를 타고 올까 싶어 오가는 차량을 쳐다보았다. 그렇게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되어도 옥사나는 오질 않았다. 이제 저녁 7시면 카센터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옥사나가 오지 않으니 한수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오가는 차량만 쳐다보았다. 저녁 7시 10분경 할 수 없이 한수는 셔터 문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밖을 보니 어떤 여자가 차에서 내려 큰 캐리어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닌가? 아, 옥사나였다. 한수는 반가운 마음에 펄쩍 뛰어 옥사나를 부르며 달려갔다. 잘 있었어? 잘 있었지. 일은 잘 처리했어? 차도 다 팔고 다른 일도 보고 왔어. 오늘 날짜 맞춰 오느랴 힘들었어. 항공권이 구해지지 않았거든. 잘했다. 어서 가자. 어디로? 집으로? 나 아직 저녁도 안 먹었는데 먹고 가. 그래? 그럼 가방을 사무실에 놓고 식당으로 갈까? 옥사나는 이민 가방이라고 불리는 큰 캐리어를 2개나 가지고 있었다. 우와, 짐이 많네. 한 살림 차리겠어. 곧 겨울이 오잖아. 가을, 겨울 옷이 부피가 커 그래. 저기 식당 말고 여기서 시켜 먹으면 어떨까? 식당에 가면 시끄럽잖아. 조용히 앉아서 뭘 먹고 싶어. 그럴까? 뭐 먹고 싶어? 그거 있잖아. 뼈 들어간 탕. 커다란 감자도 있고. 아, 그게 감자탕이야. 그거 좋지. 술 안주로도 최고야.
한수는 곧장 감자탕 집에 전화를 해서 감자탕 2인분과 소주 2병을 시켰다. 보고 싶었어. 옥선아가 느닷없이 한수를 끌어안으면서 키스를 했다. 나도. 한수도 있는 힘껏 옥선아를 안으면서 키스를 했다. 둘은 말없이 설왕설래만 하는데 한수의 배꼽 아래에서 벌써부터 큰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오빠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커지고 딱딱해져? 내 몸을 마구 찌르잖아. 하참, 걔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오빠 하고 싶구나. 그럼 당장 하고 싶지. 안 돼, 조금만 참아.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씻고 해야지. 사실 나도 하고 싶어. 이 말이 떨어지니 한수의 약물은 더욱더 성을 내고는 불끈불끈 흔들흔들했다. 식사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곧바로 감자탕이 배달되었다. 한수는 사무실의 탁자에 신문을 깔고 감자탕과 소주를 올려놓았다. 시장했던 둘은 소주와 감자탕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오빠, 술 더 먹을까? 괜찮아? 그럼 내가 가서 2병 사올게. 가음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런데 한수가 길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옥사나가 소리쳤다. 오빠, 옆집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 옆집? 없어졌어. 에? 그러고 보니 옆집이 없어지고 카센터도 넓어진 것 같았다. 잠시 후 한수는 소주도 몇 병 사오고 콜라와 과자도 여러 봉지 사왔다. 옥선아, 가게가 좀 커 보이지 않아? 오자마자 볼 때는 몰랐어. 그냥 좀 깨끗이 정리했네 라는 생각만 했지. 이제 보니 정말 가게가 커졌네? 작은 방도 자동차 부품들 다 이리로 가져와서 텅 비웠어. 방 도배도 다시 해서 마치 새집 같아. 이따가 올라가 봐. 그랬어? 야, 진짜 좋아졌겠다. 옥사나는 두 눈을 크게 뜨면서 어린 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들은 지난 얘기를 하면서 술을 더 마시고 집으로 가려 하나 술 기운에 운전을 할 수 없어 택시를 불러 곧장 보금자리로 갔다. 한수가 말한 대로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그 많던 자동차 부품들이 하나도 없이 정리된 작은 방을 보고 옥사나는 싱글벙글 마냥 좋아했다. 이 방 뭐 할 거야? 뭐 그냥 옥사나 생각대로 써. 아, 그럼 드레스룸으로 써야겠네. 이번에 갖고 온 가을 겨울 옷들을 어디에 둬야 하나 걱정했었거든. 그리고 이쪽으로는 큰 거울이 달린 화장대 놓아도 공간이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 되겠네. 아니면 장롱을 하나 사야 하나? 아니, 그거 더 불편해. 그냥 옷가게처럼 2단 행거 설치하면 돼. 이쪽 벽 쪽으로 2단으로 설치하면 충분해. 아니, 한 참 남아. 오빠 옷도 걸어두면 되겠네. 그럼 좋겠다. 치우고 보니 생각보다 넓더라고. 화장대는 가구점에 가서 사야 하잖아. 사야지. 꼼꼼히 보고서 사야지. 그런 거 파는 데가 어디 있어? 중앙사거리 옆길에 가구거리가 있어. 복잡해서 차 가지고 못 나가. 택시 타고 가서 사고자 하는 것을 사면 그네들이 집으로 갖고 와서 다 설치해줘. 그래, 아주 잘 되었다. 그럼 내가 써야 하는 화장대이니 내가 살게. 당장 내일 나가봐야겠다. 캐리어에 있는 옷가지들을 그대로 두면 구겨지니까 서두른 것이 좋겠어. 아무튼 너무 좋다. 옥사나가 좋아하니 나도 기분 좋네. 옥사나는 한수에게 고맙다고 안겼고 한수도 그녀를 꼭 안았다. 다음날 아침 10시경에 옥사나는 가구 거리에 가서 행거와 화장대를 사서 배송해주는 작은 트럭을 타고 집으로 왔다. 2단 행거는 설치라고 할 것도 없이 그저 벽에다 탄탄하면서도 흔들거리지 않게 나사못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면 되었다. 옥사나는 짐을 풀어 행거에 가지런히 정리했더니
마치 옥하게와 유사해졌다. 옥선아는 기분이 사뭇 업되어 콧노래를 불렀다. 옥선아는 화장대에 화장품을 놓고 정리하고는 이리저리 살피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된 오후 6시경에 옥선아가 카센터에 내려왔다. 그녀는 싱글벙글 거리며 술 한 잔을 사겠다면서 어제처럼 뭘 시켜 먹자고 제안했다. 감자탕은 어제 먹었고 안주 겸 식사라면 뭐 있을까? 부대찌개도 있고 해물탕도 있는데 간단하게는 갈비탕이나 설렁탕도 있어. 해물탕 먹자. 그럴까? 한수는 전화로 해물탕을 주문하였고 30여 분 뒤에 해물탕이 배달되어 둘은 소주도 각자 한 병씩 마셨다. 옥선아는 이상하게 빨리 치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몸이 아직 피곤한 상태인 이다. 옥선아의 볼은 치기가 올랐는데 복숭아 빛보다 더 곱게 빛나고 있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복수를 해야지. 뭐? 지난번 폭행 사건? 응, 그거 말고는 없잖아. 나쁜 놈들. 아, 술 취했냐? 이번에 걔들 건드렸다가는 진짜 지도새도 없이. 모르게 죽는단 말이야. 왜 죽어? 내가 먼저 죽이면 되지. 아이구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놈들 러시아 마피아 끈앞풀이라고 소문 다 났어. 마피아든 야쿠자 사마피든 내가 먼저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되잖아. 진짜 얘 취했네. 여자 혼자 몸으로? 그놈들 거구잖아. 키가 180cm도 넘고 100kg도 다 넘는 놈들이야. 격투기 같은 운동도 했다고 하더라고. 대낮에 중고차 시장에 어슬렁거려. 그네들만 보면 진짜 겁나. 무서운 놈들이라고 소문났다니까? 아휴, 그냥 촌망이 있으면 되는데. 야, 너 총 가지고 왔냐? 말 대답을 하면서도 한수는 점점 옥선아가 무서워졌다. 아니, 한국은 총기 소지 불법이잖아. 근데 맘만 먹으면 구할 수도 있어. 안 되겠다. 진짜 무슨 졸경 치를 것 같아. 그만해. 똥 밟은 셈 쳐.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지 않으면 큰 타격이라도 입혀서 운신을 못하게 해야겠어. 옥선아가 점점 고집을 피우니까 한수는 퍼뜩 술이 깨면서 옥선아를 달래야 했다. 오빠 생각해봐. 내가 중고차 몇 대 사서 파는데 그놈들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밥이나 사 먹고 가란 말이야? 이번엔 내가 왜 왔겠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온 거야. 아이쿠야, 그런 거였어? 그런데 난 무섭다. 자칫하다가 불똥 튀기면 나도 죽게 생겼네. 아이 참. 오빠에겐 눈꽃만큼도 해끼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한국에도 무서운 조직 폭력배도 있고 해결사도 있다고 들었어. 이 사람들을 알아만 봐줘. 그네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그 일은 내가 다 처리할게. 야, 진짜 여정부다. 남자들도 회피하는 일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개가 어떤 이권이나 아니면 부츠를 받아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싸움은 하지 않아. 결국 그것도 돈이야. 돈만 주면 싸움도 한다고. 그리고 러시아 놈들 분명 불체자일 거야. 이런 놈들 반 죽여놓아도 별 상관없어. 한국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말아. 그렇긴 하지만 난 무섭다. 오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짓을 하는데 이제까지 싸운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야. 난 러시아로 돌아가면 그만이고 거기서도 나 같은 사람 원하는 고급 일자리 많아. 내가 싫어?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잘 생각해. 만약 내가 러시아에 안 돌아가면 태종대 절벽에서 뛰어내릴 거야. 그리고 내 핸드폰에다가 김한수가 날 밀어서 떨어뜨렸다 하고선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오빠도 무사하지 못해. 평생 감옥살이 할 생각해. 뭐? 야, 진짜 너 진짜 무섭다.
한수가 겁에 질려 옥사나를 쳐다보니 옥사나는 두 눈을 매는 눈처럼 한수를 째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움찔했다. 천사의 모습은 단 한 군데도 없고 그저 싸나운 싸움꾼 모습이었다. 아휴, 이거 큰일이네. 내가 누굴 알아야지. 평생 주먹질 한 번 하지 않고 순진하게 큰 사람인데.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몇 사람 건너다 보면 다 연결될 거야. 아, 난 죽었다. 한수는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때 술김인가 알코올이 뇌를 자극했나 번개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쩍였다. 이거 예산일이 아니다. 옥사나가 여기 부산에 온 이유는 중고차를 사러 온 것인데 만약 중고차를 사지 못한다면 여기를 올 필요도 없고 나를 만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 내가 옥사나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도 일순간에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조폭이 되었든 양아치가 되었든 알아보는 채라도 해야 했다. 연결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옥사나가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일단 이 순간을 모면하자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스쳤다. 잠시 동안 한수도 옥사나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한수는 발이 넓다는 택시 운전을 하는 신태철에게 전화를 했다. 태철아, 운전하냐? 아니, 저녁 먹고 잠시 쉬고 있어. 그래, 잘 되었다. 혹시 너 아는 사람 중에 해결사 같은 사람 있어? 해결사? 뭐 돈 받아날 거 있냐? 아니, 누가 폭행을 당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아이구야, 그러다가 불똥 튀어서 다 죽어. 다 같이 빵해 간다. 사정이 딱해서 그래. 네가 잘 모르면 누가 알만한 사람을 소개해줘. 진짜 나 입장이 난처한 일이 생겼다. 듣고 보니 옥사나와 관련 있구나. 이쁘니까 어느 놈이 집적대고 때렸냐? 아니면 왜 해결사가 필요해? 꼭 그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어. 그래서 분해서 따끔한 맛이라도 보여주려고. 너 그러다가 같이 수렁에 빠진다. 나도 난감하네. 아, 정말 미치겠다. 지금 한수는 전화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돌려놓았기에 옥사나도 다 듣고 있었다. 가끔 손님들 중에 큰 집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알아. 그냥 아무 데서나 타고 내린 사람들인데 큰 집을 다녀왔다면 거기서 온갖 잡놈들을 알게 되었을 거야. 안 그러냐? 맞아, 맞아. 내가 그 말이야. 우리처럼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째 그런 조폭이나 깡패 같은 사람들을 알 수가 없지. 그래도 어떻게 알 수 없을까? 지금 상황이 너무 난감하다. 야, 적당히 하다가 발 빼는 게 상책인 것 같다. 아, 그렇게 하려면 벌써 발 뺐지. 오죽하면 너에게 전화를 했겠냐. 진짜 나 시달려서 당장 죽을 것 같아. 옥사나가 많이 맞은 모양인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던데. 그런 셈이야. 한번 생각 좀 해봐. 깡패가 되었든 양아치나 똘마니가 되었든 주먹을 쓸만한 사람을 생각해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생각은 해본다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고맙다. 그럼 언제 전화 줄래? 그래야지. 내 머리가 그리 썩 좋지 못해서 스캔하는 게 매우 느리다. 하하, 이 와중에 농담이냐? 난 죽을 맛인데. 사실이 그렇잖아. 혹시 네 머리라면 나보다 나을 텐데. 뭐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야 스캔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참말로 난감하다. 둘이 이러쿵저러쿵 신사한탄도 하면서 잡담을 했는데 갑자기 태철이가 말을 했다. 아, 참 생각났다. 너 거기 국밥집 알지? 최 사장이라고. 알지? 그 양반 가끔 차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 나를 아주 끔찍하게 여겨. 최 사장이 며칠 전에도 우리 카센터에 왔다 갔어. 왜? 너를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데? 뭐 신세진 거 있었나? 그건 아니고 그 양반차가 그린저인데
차를 아주 잘 관리해. 저번에도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데 신품이 3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마침 그 부품을 어떤 손님이 거의 새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고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해요. 신품으로 교체해줬고 그 부품은 내가 잘 수리하여 갖고 있다가 채 사장에게 지종 설명하며 신품이나 마찬가지이니 공임 3만 원만 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채 사장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하더라고. 아, 그랬겠다. 군색하게 살아도 사람은 좋아. 그런데 그 채 사장이 젊어서 한때 망나니 생활했다는 거 아니야? 잘 몰라. 그 양반 왼손 엄지손가락이 없더라. 싸웠냐? 그건 아니고 내가 한때 그 국밥집 자주 갔었는데 그 양반 사연 많은 사람이야. 젊어서 깡패 양아치 노릇하다가 빵에도 몇 번 다녀왔대. 맞아, 빵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다. 아무튼 그러다가 나이가 30 다 되어서 크게 괘씸하고 무슨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기계에 물려서 절단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때 치료받고 보상받은 돈으로 지금의 그 국밥집을 차린 거야. 혼자서. 말하자면 그게 걔가 천선한 거지. 그랬어?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닌데? 쌀집 아저씨 분위기잖아. 지금이야 그렇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작은 눈이 아주 매서워. 진짜 주먹질하던 사람이야. 아, 그래서 그 채 사장에게 물어보면 감빵 동기라도 알 수 있을까 하는 얘기냐? 그래, 맞아. 그 사람 말고는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없다 없어. 좋아. 그것만 해도 대화 건진 셈이다. 채 사장하고 나하고는 각별하니까 내일 저녁 때 그곳에 가서 국밥도 먹고 소주도 마셔야겠다. 야, 너도 가자. 안 돼, 내일 근무일이라. 아, 그래도 잠깐 저녁은 먹을 수는 있다. 그래, 좋다. 내일 나도 조금 일찍 문을 닫을 테니 저녁 6시에 국밥집에서 만나자. 넌 거칠에 인사나 하고 가. 내가 물어볼 테니. 그래, 좋다. 그럼 내일 보자. 한수는 이렇게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들었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야. 더 이상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어. 최 사장이 주먹들을 안다면 다행이고 모른다면 포기해야 해. 알았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옥사나는 끝내 굽히지 않고 또 다른 계획을 하려는 모양인데 한수는 자꾸 겁이 났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작품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